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시저널 폴리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나의 폴더 폴리지 이곳에서 우클릭을 하고 폴리지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세팅 메시 폴리지, 액터 폴리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있고 프로시저널 폴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점 3개를 누르고 고급 세팅을 눌러주시거나 편집, 에디터 개인 설정 이쪽에서 에디터 개인 설정을 열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 개인 설정이 나오는데 좌측에 보면 실험 단계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든 세팅에서 폴리지 라고 검색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폴리지 부분에 절차적 폴리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대서 보면 프로시저널 폴리지 시스템 사용을 허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해 줘야지만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꺼줄게요. 그 다음 다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우클릭을 해서 폴리지 부분을 보면 가장 하단에 프로시저널 폴리지 스포너 이게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 이름은 pfs 테스트 01로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어줄게요. 그럼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전에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에서 봤던 엘리먼트가 보일 거예요. 폴리지 타입 옆에 엘리먼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폴리지 타입 오브젝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폴리지 모드에서 사용했었던 이 폴리지 타입을 말을 하는데요. 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다른 에셋을 활용해서 해당 툴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이곳 콘텐츠 검색에 유로피언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 다음 무료로 필터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메가스캔트리라고 해서 세 가지 에셋이 보입니다. 일단 강의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최신에 나온 메가스캔트리 유로피언 비치 이걸로 받아줄게요. 이거를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에셋을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에셋이 있어요. 퀵셀 브릿지를 한번 볼까요? 퀵셀 브릿지에 트리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무까지나 나무 밑동들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런 나무 에셋은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무 에셋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추가가 다 완료되면 유러피언 비치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먼저 스태틱 메시로 필터를 해주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나나이트 활성화를 해줄게요. 지금 해당 레벨에는 너무 많은 폴리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레벨 하나 만들어줄게요. 저희 레벨 폴더에 레벨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레벨 언더바 pfs로 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창 환경 라이트 믹서 이쪽에서 모든 라이트를 배치를 해주고요. 이것도 묶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건데 저는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50대 50으로 해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머티리얼은 저희 이쪽에 이전에 만들었었던 머티리얼 사용하면은 이 랜드스케이프 그래스가 적용이 되니까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얘는 m 언더바 pfs로 만들어줄게요. 다음 이 머티리얼에는 랜드스케이프 그래스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만들어주고 해당 랜드스케이프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넘어가서 페인트 이쪽에서 레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3개만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일링도 봐주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었고 아마 지금쯤 나나이트 세팅이 다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 아까 만들었던 프로시저널 폴리시 스포너를 레벨에 배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여기 볼륨에서 블락 볼륨 이거를 배치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대로 레벨을 배치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이곳에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지워주고 이곳에 저희는 아까 봤던 에셋에서 스태틱 메시 폴리지 필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에셋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프로시저널 폴리지는 한번 배치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 프로시저널 폴리지 크기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50, 50으로 지정해 줄게요. 높이도 5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올려주고 높이가 너무 크네요. 높이는 20으로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스냅 기능을 통해서 내려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레벨에 배치가 되었는데 디테일 패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프로시저널 폴리지 이 부분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좋고 너무 내리는 게 불편하다 싶으시면 저희 디테일 패널 이쪽을 보면 프로시저널 컴포넌트 이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바로 가장 상단에 프로시저널 폴리지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클릭하다가 액터를 클릭해서 내리는 것보다 액터를 클릭하고 이쪽에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바로 다시 시뮬레이션이 보일 겁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아마 나나이트를 활성화 안 하셨으면 컴퓨터가 많이 힘들 겁니다. 나나이트를 꼭 활성화해 주세요. 그럼 지금 보면 프로시저널 폴리지 크기만큼 나무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X, Y를 10으로 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럼 딱 이 부분에만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랜드스케이프 스컬프팅을 하면은 랜드스케이프 모습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다시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볼까요? 랜덤 시드, 타일 크기, 타일 수, 트리 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뭔가 조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때도 기억하실까요? 머티리얼에서 조정한 게 아니라 해당 스태틱 메시 폴리지에서 적용을 했었죠.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저희가 이 에셋을 통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열어볼까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사용할 때는 이 프로시저널 이 부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폴리지, 절차적 폴리지 이 프로시저널 폴리지 시스템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조정을 해줄게요. 이 위에 부분은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다뤘었죠? 이 부분은 패스하고 아래쪽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로시저널 이 부분을 위주로 다룰게요. 먼저 밀도 저희가 이 밀도가 뭐였죠? 얼마만큼 빽빽하게 해당 에셋이 배치되느냐였죠? 지금 보면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 그래프는 저희가 앞으로 자주 만날 친구예요. 굉장히 유용하고 원하는 값을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쪽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1을 통해서 축소, 확대를 해볼까요? 그리고 우클릭을 통해서 좌우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핀들이 파란색으로 전환한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핀이 선택이 됩니다. 조금 더 늘려볼게요. 조금 더 늘려보면 여기 Normalize Distance가 있고 Density Factor가 있습니다. 선택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 핀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거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위쪽을 보면 이렇게 줌 아이콘이 있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해당 값을 높게 줬을 때 이 핀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경우 이 줌을 한 번씩 클릭을 해주면 이 해당 핀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고요. 그럼 조금 편하죠? 이 상태에서 살짝 줌아웃을 해줄게요. 보기 편하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는 값이 1이고 오른쪽에서는 값이 0이죠. 이 말은 시작했을 때는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점점 갈수록 값이 0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제가 일단 이거를 스케일을 다시 50, 50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해당 볼륨만큼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감색 커브 사용을 true로 바꿔주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가장자리는 없어지고 중간에만 밀도가 빽빽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거는 값을 0으로 주고 두 번째 거는 1로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중앙에는 밀집이 별로 안 돼 있고 이 가장자리 부분만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에 우클릭을 하면 논의 키 추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핀을 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키를 추가해도 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해보면 자동으로 이 키가 추가됩니다. 아까는 저희가 위쪽에서 직접 값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맨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만 가면 다시 생기고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끝에 가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누르고 컴포넌트 누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중앙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고 조금만 나가면 이 부분에 다시 밀집되었다가 다시 점점 줄어들고 다시 끝에서는 다시 생기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준다면 가장자리에만 생기겠죠? 이렇게요. 조금 더 값에 극단적으로 한번 줘볼까요? 0.8 부분까지는 0의 값을 가지고 0.8 이후로는 다시 생기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시저널 폴리지 중심 기준에서 가장자리까지 80% 정도는 없다가 끝에 20% 부분에서 점점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앙에다가 무언가 놓으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추후에도 자주 사용하니까 지금 몇 번 만져보시면서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 밑에 콜리전 부분을 볼까요? 이 콜리전 부분은 클러스터링 부분 다루고 알려드릴게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요. 지금 밀도가 너무 많은데 아까는 여기 위에서 감색 커브를 활용해서 밀도를 조절했지만 그냥 이 자체적으로 밀도를 조절하려면 이곳에 초기 시드 밀도 이 부분을 조절해 줄게요. 저희는 한 0.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좀 보기 편하게 사이즈도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텝수랑 단계별 시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텝수는 폴리지를 녹화시키고 시드를 뿌리는 횟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드는 저희 뭐죠? 씨앗이죠. 해당 나무를 얼마만큼 성장을 시키고 씨앗을 뿌리는 횟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드를 보면 시뮬레이션의 단위 단계에서 인스턴스가 뿌려질 시드 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나무가 성장을 하고 추후에는 씨앗을 주변에 뿌릴 거 아니에요. 그 뿌릴 때 몇 개까지 씨앗을 뿌리고 그걸 성장시킬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텝수를 1로 해주고 단계별 시드를 0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밀도를 좀 더 줄여줄게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0.1로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위치에 각 나무가 한 개씩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드 이거를 한번 3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계별 시드가 뭐라고 했죠? 하나의 나무가 주변에 몇 개까지 씨앗을 뿌려서 성장시킬 것이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최초에 있었던 이 나무, 네, 이 나무죠. 이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아기 나무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3개를 뿌린다고 했는데 2개만 생성되었잖아요. 근데 얘는 1개만 생성이 되었고요. 얘는 2개, 얘도 1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실제로 나무가 씨앗을 뿌렸을 때 해당 씨앗이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시뮬레이션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이렇게 씨앗을 5개까지 뿌린다고 한들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씨앗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다시 단계별 시드를 0으로 한 다음에 저희 스텝수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원래 1이었죠. 그리고 3,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나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단계별 시드를 배치를 하면 자세히 보면 겉에 있는 나무들은 작고 중심부로 갈수록 나무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중심에서부터 나무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나무는 그만큼 성장을 했을 거고 멀리 있을수록 해당 나무들은 조금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패널도 저희 현실에서 볼 법하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뭐 시드라던가 노화, 성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단 계속 볼까요? 스텝수와 초기 밀도는 다뤘고요. 저희 그 아래 평균 스프레드 거리와 스프레드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전에 폴리지 모드에서 이 반경 부분을 봤었죠. 보면은 폴리지 인스턴스 간의 최소 거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스프레드 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생성되는가 입니다. 저 이 단위는 기억하시죠?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cm겠죠? 이거를 한 1000으로 값을 주면 저희가 10m 기준으로 값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나무를 성장시켰고 그 다음 성장한 나무가 또 씨앗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 편차는 말 그대로 이 평균값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균 스프레드 거리는 1000이잖아요. 근데 편차는 150이니까 즉 850에서 1150까지 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포 시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나무가 배치되는 위치 아무리 시뮬레이션 다시 해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이 분포 시드인데요. 이것을 아무 값이나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또 다시
아무 값이나 줘보고 또 아무 값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치가 되죠. 이거는 뭐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랜덤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프로시저널 폴리지로 가볼까요? 이쪽에 보면 랜덤 시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바꿔보고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고 또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값을 변경하는 건 이 스태틱 메시 폴리지에서 변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경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크게 값을 건들지 말고 이쪽에서만 값을 건드려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경우는 그냥 하나씩 값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를 하고 원하는 배치 구형이 나왔을 때 해당 값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4번이라고 하는 값이 이 배치가 마음에 들어. 근데 한번 다른 것도 봐야지 하고 보고 나서 다른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4번으로 돌아와도 저희가 최초에 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배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면 이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뭐 다른 번호를 가보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와도 해당 위치에 동일하게 시드가 뿌려지니까 이 부분은 걱정 마시고 값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그 아래 최대 초기 시드 오프셋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대략적인 위치만 변경을 해서 감을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얘네를 조금만 옆으로 옮기고 싶어 할 때는 물론 이거 전체를 옮겨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이동하지 않고 잘려서 다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조금만 움직여야지 할 때는 이 최대 초기 시드 오프셋 이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액터를 하나 배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이 나무가 이 큐브 위치에 동일하겠죠? 이 상태에서 오프셋 값을 한 100을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그럼 지금 어디로 왔죠? 이 나무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스태틱 메시에도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바꿔줄게요. 이것도 아래를 보면 여기 저희 폴리지 모드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부분에는 배치가 되고 안 되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시 허용을 이거 바꿔줄게요.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 시드 오프셋 값을 변경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전체적으로 이 나무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가죠. 그래서 해당 나무들의 배치는 마음에 들지만 전체적으로 이동하자니 이걸 옮기면 잘려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시저널 폴리지는 그대로 냅두고 이곳 최대 초기 시드 오프셋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간편하죠? 네, 그 다음 다시 저희가 콜리전 이 부분 돌아갈게요. 일단 먼저 밀도를 제외하고 다 돌려놓고요. 이 해당 액터의 스태틱 메시를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 저희 표시 그리고 단순 콜리전 이걸 보겠습니다. 이파리 부분에는 콜리전이 없고 기둥 부분 이 부분에만 콜리전이 있죠. 지금 콜리전 반경을 보면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m죠. 그래서 이 콜리전을 기준으로 1m 기준에는 시드를 뿌려도 생겨나지 않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콜리전 반경이 최소한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마 값을 1000으로 늘리고
보면은 어떤가요? 해당 원래 있던 나무의 10m 기준으로는 시드가 생기지 않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시뮬레이션 하면 1m 기준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스프레드 거리를 통해서 거리를 늘릴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콜리전 부분으로 개념을 바꿔서 생각해서 이쪽에서도 거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콜리전 반경을 조절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겹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에셋들마다 중심을 기준으로 콜리전을 계산하기 때문에 에셋마다 크기에 따라 콜리전 반경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쉐이드 반경입니다. 여기 보면 두 인스턴트가 겹칠 때 그는 아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해당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경을 얼마만큼 줘서 이 기준으로 해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여기 아래 그로스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쉐이드 안에서 성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반경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그림자가 없어도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쉐이드 반경을 넓히면 나무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자라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콜리전에 대한 개념과 쉐이드에 대한 개념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콜리전은 내가 얼마만큼 이 나무의 충돌에 대한 개념을 붙여놓을 거냐 아니면 퍼뜨려 놓을 거냐 라는 개념이고, 이 쉐이드에 대한 개념은 나무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니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을 거야 라는 개념으로 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콜리전 반경을 좀 신경을 쓰고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나무 사이사이를 좀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콜리전 반경을 좀 주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쉐이드 반경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 같은 걸 할 때 좀 더 현실감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조절하면 좋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로스 이 부분을 보면 최대 초기 수명과 최대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드의 최대 수명입니다. 시드의 나이가 이 수명까지 다 다르면 인스턴스는 여전히 시드를 뿌리겠지만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텝2를 1로 주고 단계별 시드를 0으로 해서 이 한 그룹만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이 최대 초기 수명은 이 나무가 몇 살을 기준으로 자랄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기본 크기로 자라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자란 나무로 키우고 싶어 했을 때는 이 초기 수명 값을 3으로 주고 시뮬레이션 하면, 그럼 지금 이 나무는 배치가 되고 3년 정도 자란 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최대 초기 수명을 늘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준을 잡고 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 수명은 저희 위에 보면 스텝스 보이죠? 폴리지를 노화시키고 시드를 뿌리는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최대 수명이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스텝수를 10에서 더 올려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키우고 싶다면 이 최대 수명을 늘려주고 나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시저널 스케일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 보이죠? 이 프로시저널 스케일이 뭐냐면 내가 이 나무를 배치를 할 때 성장의 폭을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 라는 뜻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최초에 있었던 나무가 이만큼 성장을 하는 동안 씨드를 뿌리면서 주변에 아기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그 성장 격차를 얼마만큼 벌리고 싶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5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는 아니고 최초에 있었던 나무는 이만큼 자라는 동안 그 씨앗을 뿌린 나무는 이만큼밖에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 격차가 훨씬 크게 나죠. 그래서 이 값을 크게 주면 줄수록 성장 격차가 크게 나는 겁니다. 원래 기준값을 보면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값을 크게 주면은 이렇게 확실히 성장 격차가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직 하나를 안 다뤘죠? 오버랩 우선순위입니다. 이 오버랩 우선순위는요, 지금 저희가 나무를 프로시저널 폴리지에다가 한 개만 배치를 해서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저 이곳에 한 개 더 추가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지금 두 가지의 나무가 배치가 되었고,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고, 저희가 최초에 배치했던 큰 나무가 있죠. 여기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서 더욱 배치가 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이 프로시저널 부분에 기본값으로 다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밀도가 너무 빽빽해서 둘 다 0.3으로 두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두 개를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보면은 우선순위가 둘 다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성장할 때, 즉 배치가 될 때 어떤 에셋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로 겹쳤을 때 누가 생존하고 누가 사라지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값이 더 낮은 폴리지가 삭제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 배치했던 나무 우선순위를 더 주고 싶어 때는 숫자를 올리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배치했던 나무들은 해당 나무와 겹쳤을 때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 배치했던 나무를 우선순위를 더 높게 잡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로시저널 폴리지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저희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을 통해서 원하는 레이어에만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배치, 아래, 고급 이 부분을 보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포함, 그리고 제외 랜드스케이프 레이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포함을 하면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만 해당 에셋을 배치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제외 랜드스케이프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 레이어에는 제외하겠다 라고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랜드스케이프를 간단하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랜드스케이프 꾸몄는데 아마 꾸미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프로시저널 폴리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지금 이곳을 보시면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라진 않죠? 저희가 노멀의 정렬을 풀어주고 다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훨씬 낫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의 포함과 제외가 있죠. 저희는 일단 이 모시 부분에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한 개 추가해 주시고요. 이 인덱스 이름에 동일하게 모시라고 적어준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모시 부분에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이 나머지도 넘겨줄게요. 이번에는 제외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나는 이 소일 부분에만 제외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곳에 이라고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이 소일 부분에는 배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락 부분에는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에셋은 소일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레이어에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인트를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 나무들은 모씨만 배치될 거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거고요. 이 나무들은 소일만 재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씨드를 뿌려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시전 폴리지를 배치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옮기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위에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배치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옮기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경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두 가지 다뤘잖아요. 레이어 포함과 레이어에서 제외가 있었잖아요. 일단 포함 먼저 볼게요. 최소 포함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포함에 엘리먼트를 추가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 레이어 경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기준으로 가중치가 있었을 때 해당 식물을 배치하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에셋 같은 경우는 경계면에서 모씨와 소일에 살짝 경계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좀 더 경계면에 있네요. 얘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값을 줄여볼까요? 그러면 경계면을 뚫고 나오죠. 그 다음 다시 값을 늘리고 시뮬레이션 하면 경계면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배치했지만 길 바로 옆에 나무가 있는 게 싫어 할 경우 이렇게 웨이트 값을 줘서 모씨 부분에 좀 더 위주로 배치가 될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나무들이 조금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 흙길에도 자랄 수 있다는 가정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 이 나무보다는 이렇게 작은 풀들의 위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정을 뒀을 때는 이런 풀들이 좀 더 길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좀 왕래가 잦은 곳은 풀들이 이러한 길 쪽에 생존할 수 없겠죠. 다음 제외 부분도 동일합니다. 1의 값을 줬을 때 시뮬레이션 하면 이 소리에서 제외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0으로 값을 주면 이 소리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시저는 폴리지를 보면요. 크게 건드실 건 없고 쭉 내려와서 이 프로시저는 폴리지 이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저희 아까 봤던 랜드스케이프 허용, 스태틱 메싱 허용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고 배치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이것을 꾸며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폴리지보드와 랜드스케이프, 그래스 타입 이 프로시저널 폴리지 통해서 이렇게 금방 자연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대충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저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아름다운 레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해당 에셋을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에셋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식물 에셋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살짝 흔들리고 있죠? 이것은 윈드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머티리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에셋의 머티리얼을 보면 이쪽에 있죠? 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이 머티리얼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윈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윈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해당 식물이 얼마만큼 강하게 흔들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윈드 애니메이션 스트렝스를 켜주면 얼마만큼 세기로 바람이 부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 10으로 한번 줘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값을 주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설정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이것을 동시에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에셋을 받아보시면서 오버뷰 맵을 한번 보셨을까요? 네, 이 레벨이 있죠? 저희가 아까 유러피언 비치 에셋을 받아왔었잖아요. 이곳에서 해당 레벨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버뷰, 즉 프리뷰 레벨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치 골프장이나 양궁 필드에서 볼 법한 이런 에셋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글로벌 폴리지 액터입니다. 지금 얘는 스태틱 메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ms 프리셋 이 폴더 있죠? 이걸 눌러주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올 폴더 눌러주실게요. 여기다가 이 친구 이름을 검색해 주겠습니다. 글로벌 폴리지 검색하면 스태틱 메시가 아닌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블루프린트를 레벨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우리가 가까이 자세히 보면 얘는 보이시나요?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나무들의 바람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디테일 패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쪽을 보면 윈드 노이즈, 윈드 스트렝스, 그리고 스피드, 타일링,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레벨에서 볼까요? 네, 이쪽에다가 아까 검색했던 배치한 상태에서 윈드 스택스 조절해 볼게요. 한 5 정도로 조절해 볼까요? 지금 어떤가요?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불고 있죠? 다시 그리고 윈드 스피드 이 부분을 조절해 보면 이 스트렝스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 스피드는 좌우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냐 아니고 이 스트렝스는 얼마만큼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둘 다 힘을 주면 이만큼 움직이죠. 좀 기계스럽긴 한데 스탠스를 줄이면 폭은 줄어들고 속도는 그대로죠. 다시 스피드는 원래 값을 주고 폭을 늘리면 속도는 그대로지만 폭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타일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나뭇잎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좀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다시 원래 값으로 주겠습니다.
지금 잘 보면 이 나뭇잎의 끝에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가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크게 주면 이런 식으로 마치 채찍이 움직이는 듯한 표현을 주고 있죠. 이 윈드 타일링은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타일링들이 얼마만큼 더 촘촘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타일링들이 크게 움직이는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립 다이렉션 이거 볼까요? 저희 플립은 뒤집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바람이 부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었지만 이것을 뒤집어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럼 굳이 이거 설정하지 않고 이거 돌려볼까요? 이렇게 각도값을 설정하면 이 방향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죠? 다시 뒤집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은 헬스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는 기능이에요. 지금 보면 이 나무는 정말 푸릇푸릇하고 봄말 혹은 여름쯤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즌 스텔스 이 부분을 늘려볼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마치 가을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시즌 브라이트니스는 그냥 쉽게 보시면 밝기입니다. 이 값을 조정을 하면 어떤가요? 좀 더 밝아졌죠? 그리고 이 세츄레이션 이걸 주면 채도가 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을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헬스는 건강인데요. 이 나무들의 약간 수명을 조금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0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와 0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거의 0은 죽은 나무를 표현하겠죠? 가까이서 볼까요? 마치 가을이 다 지나가고 나뭇잎 수만 없다면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는 나무처럼 보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았던 에셋들은 잘 적용이 되는데 저희 아래쪽에 잔디로 깐 이 퀵세이 브릿지에서 받았던 에셋들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닥에 이 잔디를 깐 에셋들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았던 유로피언 에셋에서 잔디 비슷한 에셋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에셋들도 동일하게 글로벌 폴리지 액터를 활용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이 잔디들의 색깔을 변경하는 건데요. 변경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저희 퀵세이 브릿지를 받았던 곳은 이 메가스캔의 3D 프렌츠 이 부분에 있었죠. 여기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필터를 해줍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잔디 에셋을 찾아볼게요. 이 해당 에셋이네요. 그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예전에 나나이트 이전에 LOD 단계에서 사용할 때 사용했던 머티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지워주셔도 뭐 무관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 왼쪽에 빌보드가 안 써있는 이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여기서 알베도 아래 컬러 오버레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고 색상을 조금 갈색 쪽으로 맞춰주면 좀 더 가을 느낌이 나죠? 그리고 지금 위쪽에 있는 나무 에셋은 바람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잔디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죠? 다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보면 윈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줄게요. 그럼 저희가 조금 전에 글로벌 폴리지 액터에서 봤던 것처럼 바람의 강도, 스피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한 5 정도로 올려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인텐시티 이 부분도 값을 주면 이렇게 글로벌 폴리시에서 다뤘던 것처럼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기 불편하면 이 해당 에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유로피언 에셋에 있는 잔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 여름, 가을인데 겨울이 없죠. 저희 초급 강의에서 이렇게 식물들 위에 자연스럽게 눈이 쌓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초급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니 그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